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 건데요. 그 2차 부등식을 뭐 풀이하는 방법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거기서 뭐 연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방정식하고 연결된 우리가 이제 뭐 판별식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회에서 뭐 근해 분리, 판축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우셨는데, 그런 개념들도 일단은 여기서는 중요하지만요. 저도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이라는 건, 그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y는 0이라는 우리가 x축과의 둘의 위치 관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자체가 사실은 다 우리가 2차 함수라는 친구하고 x축하고의 우리가 위치 관계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파트도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를 도입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았겠지만 2차 부등식도 똑같이 등호 대신에 우리가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일 뿐, 그치? 우리가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x축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일단은 I31번 문제를 잠깐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요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방정식에서 풀었던 스킬을 좀 이용해 주시면 굳이 이 부등식을 문제풀이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냥 우리가 더하기예요, 이게? 더하기 3x. 더하기.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x제곱이란 친구는 절대값 x의 제곱과 같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면은 우리가 절대값 x의 제곱인데, 실제로 이 그래프 절대값 x의 제곱, 우리가 구해야 될 3 절대값 x 마이너스 4라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범위를 구해라. 근데 얘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절대값 x 더하기 4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4랑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래 포물선은 이지랄이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근데 우리가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그래프에 x가 0보다 큰 쪽을 남기고, 맞아? 남긴 부분을 갖다가 무슨 축 대칭을 하면 되는 거예요? y축 대칭을 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요?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이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을 때 x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잘 활용만 해놓으시면은 문제 푸는데 굳이 x의 값을 절대값이기 때문에 부호를 나눌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문제들은 x가 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프를 도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36번도 같이 보시면 얘도 한 시리즈입니다. 해가 주어져 있는데 그건 지랄이고, 문제는 뭐라 그랬어? fx라는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의 x값의 범위야. 이걸 갖다가 그냥 36번 문제는 fx라는 식이 0보다 작을 때의 x의 값의 범위,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가서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블랙라벨 통해서도 했고 그 전에 선행 시간에서도 했지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범위인데 우리가 이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맞아요? 요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의 아래에 있을 때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범위가 x가 2보다 크다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성립한데, 자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이지랄로 생긴 거야, fx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돼야지 더 아랫부분에 있고요. 여기가 2가 돼야지 더 아랫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과 큰 쪽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구하라 그래요? f x 더하기 4가 0보다 큰 쪽에서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평행이동을 통해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에서 잡히겠지요.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2에서 잡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 그래프가 x축
X축보다 어디에 있을 때? 위에 있거나 같은 데 있을 때니까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2까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2차 부등식을 해결하시면 우리가 원래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풀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가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저쪽 이제 앞에 중학교 지금 3학년 올라가는 똑같은 너네처럼 특별반으로 구성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요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 절대값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얘가 뭘 뜻하는 거니 얘가 뭘 뜻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 문제도 우리가 완벽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얘 문제는 그치 음수일 때는 아래 그렇지 다 x축으로 뻗어가는 함수죠. 얘가 네. 예를 들면은 자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 막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하나가 있어. 그럼 가만히 보면은 원래 fx라는 녀석에다가 맞아? 네. fx의 절대값을 씌웠다. 절대값 씌웠다는 건 아랫부분을 다 들어서 올리란 얘기야. 그러면은 요 부분이 여기로 가는 거고 요 부분은 살고 요 부분은 올라가고 요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 이하부터는 다 0으로 뻗어가겠죠. 네. 여기도 얘와 얘 함수값들이 더해지면 0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부분은 우리가 똑같이 두 번을 더해서 반으로 다시 나눴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그래프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X축 아랫부분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X축으로 다 바꿔주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17번 문제가 이게 무슨 최고난도 문제라 그래서 이렇게 저기 1등급 스토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우리는 1등급 스토리대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 맞아요? 우리가 1등급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무튼 1등급 스토리대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시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 여기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여기 얼마래? 3이래.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축은 뭐야? 얘하고 반절을 해서 더해서 반띵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잖아. 네. 1에 대해서 대칭이네.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됐어요?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뭐예요? 이 gx랑 y는 1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네요. 자, 디귿 봅시다. 우리가 이 gx가요. 우리가 x축보다, 디귿이 뭐야? gx라는 함수가 x축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때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딱 0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때는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때 해는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이다. 끝. 됐어요? 그 답은 뭐? 4번. 끝.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죠? 근데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이 a 값은 양수가 아니죠? 언젠가 위로 치고 올라오죠? 음수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항상 음수다.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의미가 없지만 적으시라고. 그럼 이제 a가 음수인 상태에서 맞나 안 맞나 x축하고 안 맞나.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하셔도 돼요?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서로 교점이 없다. 그래서 판별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셔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꼭지점의 y좌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반용어로 이제 중학교 때 고쳐봐서 알겠지만 그 안엔 판별식이 항상 숨어 들어가 있잖아. 그럼 판별식 쓸까요? 썼는데 안 돼요. 판별식 쓰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자 47번 문제입니다. 47번 문제를 보시니까 a가 0보다 이제 작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쓰면은 a-1이라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니? 2a가 1보다 커야 되는 건가요? 4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3a의 제곱. 족같네. 마이너스 몇 a? 2a. 플러스 1이 0보다 어때요? 작다. 그러니까 양변을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요 지랄을 떨어주면은 되나요? 이렇게 a 값의 범위가 요거 나와요. 요거 구할까요? a 값의 범위 인수분해해서 3a가 나오죠. a가 나오죠. 0보다 크죠. 마이너스. 그래요? 네.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등호 들어가시고 우리가 여기가 뭐야 씨발. 쟤 뭐가 잘못됐는데? 저렇게 해서 안 나왔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음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됐어요? 왜? 끝. 2차 함수 포물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데 기억 같은 거 보시면 막 판별식이 나오고 지랄을 하지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포물선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하고는요 요렇게 하나의 x축이라는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 양수라는 점에서 하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그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억은요 우리가 요 2차 함수의 식을 갖다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 있으니까 2차 함수의 식이 당연히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친구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서로 다른 해 두 개를 가져야 되므로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니은이 우리가 지금 x자리에 다 뭘 집어넣은 거야? q를 집어넣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근데 q를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뭐래요? 양수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여기서 q라는 친구는 뭐를 얘기하냐면 y 절편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px 플러스 q. 그러니까 요 q가 요 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우리가 주어진 함수에다가 얘를 fx라고 본다면 x자리에다가 q를 집어넣는 게 되는 거니까 양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2차 함수 포물선에 의해서 우리가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디귿은 거꾸로 집어넣으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있고요. 이 친구가 px 플러스 q보다 이지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물선이 x축이래. 직선보다 위쪽에 있을 때 x의 값의 범위, 아니 아래쪽에 있을 때 x값의 범위니까 여기 0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x좌표가 얼마야? 알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x좌표가 얼마야? 베타까지 해서는 포물선이 우리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니까 당연히 디귿은 참이 되겠죠. 끝! 수직선을 먼저 좀 보고 파악을 하고 문제를 상황을 연출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그쵸? 한 놈은 위에 거는 바깥값이고 밑에 거는 사이값이잖아. 네. 그쵸? 바깥값과 사이값의 두 개의 공통 부분을 했더니 2부터 3까지랑 5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보다 그쵸. 작거나 그러니까는 얘가 했어요. 그쵸? 이런 요렇게 되는 한 놈하고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놈이 하나가 있겠어? 요렇게 되는 한 놈이 겹쳤다는 얘기죠? 그럼 게임 끝났죠? 그럼 나머지는 다 근과 계수 관계로 구하면은 답은 끝나겠죠? 됐나요? 이해 가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식은요 요렇게 되기 위한 거는 아랫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되는 거죠. 요게 그렇죠. 부등식의 범위. 그러니까 요 c는 두 개를 더해서 반띵해서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마이너스 7. t는 뭐야? 두 개를 곱한 거 10.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위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 3과 5를 기준으로 두근의 곱 8이죠. 두근의 합이 8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8. 두근의 곱 b가 얼마야? 10. 이런 식으로 a, b, c, d 값을 구해주시면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수직선상의 공통 부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식을 갖다가 주어진 수직선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됐죠? 그러니까 90번 스타일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알겠지만은 x, y가 모두 실수일 때는요. 우리가 둘 중에 한 놈만 우리가 문자로 보면은 x가 실수야. 그럼 그 우리가 부등식의 근이 아니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니?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x의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빼기 12가 0이라는데 x를 문자로 봤으면 x제곱에 y는 상수 취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런 방정식이 x에 대한 걸로 나온다고 했을 때 얘의 판별식이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에 대한 우리가 짝수차 판별식을 정해주시면 b'이 마이너스 y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4y의 제곱 더하기 12가 되고요. 이 새끼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 지금 누구의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y에 대해서 다시 봐야겠네요. 씨박.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푸시고요. 91번 문제 푸세요. 자, 90번을요. 얘를 이제 y로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럼 4y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x는 상수고 y가 계수가 그거가 되겠죠. 이제 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y가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d를 쓰시면은 b'이라는 친구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를 해주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4 곱하기니까 16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그냥 4가 되는 건가? 4ac니까는 요렇게 해서 요지랄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정리를 해주시면 3x제곱이라는 친구가 얼마보다는 48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x제곱이 얼마야?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요거 2차 방정식 풀면은 x의 값은 4와 어디 사이에요? 마이너스 4 사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의 차를 구하시면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91번 문제는 뭐 안 되는 친구들은 한번 정해보세요. 이미 최대와 최소는 정해져 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다. 이게 사실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거 할 때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최대와 최소 값을 이미 K라는 어떤 하나의 문자로 정해 놓는 거죠. 그 값을. 진짜 X와 Y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T로 T와 그렇죠. 2X 더하기 Y라는 값 K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2X 더하기 Y라는 값을 이미 우리는 K라고 보겠다. 그랬을 때 그 K의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Y를 바꿔줘요. 얘가 실수죠? 얘가 실수고 얘도 실수네. 그래서 우리가 Y라는 친구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꿨나요? 네.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2번이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우리가 K 빼기 2X냐? 맞아요. K 빼기 몇 X? 2X가 되는 거죠. 이런 건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플러스 그거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X? 4X 마이너스 1이 0을 만족시킨다. 그럼 어차피 이 상태에서 X의 값이 실수가 되니까는 이걸 전개한 X의 2차 방정식을 쓰시면은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4K에다가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1 플러스 K X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2차 방정식의 해가 반드시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무슨 식을 쓰면 되는 거야? 판별식. 판별식을 쓰시면 4분의 D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2 곱하기 1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C를 하면 마이너스 5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K가 플러스 2K에다가 2 더하니까 4K 되는 거 아니다. 4에다가 2K 더하니까 8K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2가 나오고요. 7이 나오니까 더하기 9가 돼요. 이지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우리가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걸 K에 대한 우리가 2차 부등식으로 보고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K 값의 범위가 나와요. 끝까지 구할게요. 얘는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는 K마 9부터 K풀 1까지니까 최대값은 9가 되고요. 왜냐하면 K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마이부터 9까지니까는 마이부터 9까지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도 원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원방으로 풀 수는 있겠어 문제? 그럼 마이너스 5니까 얘는 5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X하고 Y라는 점들은요 얘들아 자취? 자취로 풀어 이거를? X하고 Y를 어떻게 하면 되냐? X하고 Y라는 점은 좌표평면상의 원 위의 점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중심이 2,0이고 맞아요. 반지름이 루트 5인 뭐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됐나요? 여기 위에 X하고 Y가 있어.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이때의 우리가 X값과 Y값을 딱 정해서 X의 2배를 하고 Y를 해서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걸 이용하면은요. Y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못 이해하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X와 Y는 여기 위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K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면서? 마이너스 2면서. 맞아? 마이너스 2면서 얘랑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이런 점들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랬을 때 Y절편은 우리는 K라고 보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K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접할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2,0이죠. 그래서 2,0으로부터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니?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5가 될 때의 K의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구할까요?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Y 더하기 2X-K는 최대 최소 둘 다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거잖아. 네. 최소만. 아 최소 구하래요? 그럼 최소도요? 최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K 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이렇게 해도요 어차피 K가 최소가 일 때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봤자 우리는 어차피 식은 똑같이 써요. 그 K 값은 2개가 나올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식을 하나를 보고 세웠는데 결과는 항상 2개 나오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몇 콤마 몇? 2,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우리가 거리가 루트 5일 때의 K 값 중에서 작은 놈이 최소, 큰 놈이 최대가 되는 거죠. 자 갑시다.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5에다가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으면 4-K가 맞아요. 루트 5가 될 때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 4-K라는 친구가 5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플러스 5일 때랑 마이너스 5일 때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플러스 5일 때 K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5가 될 때 K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얼마 나와요? 9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의 방정식과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요. 요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자꾸 많이 하고 가셔야지만, 그쵸? 고등학교에 자사고를 가서도 안 밀리지, 애들 가는 애새끼들한테, 그쵸? 이제 10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두근 중에서 한 근은 다른 두근 사이에 있대. 근데 다른 두근이 3과 4야. 맞아? 우리가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 사이에 두근 중에 한 근이, 그치,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맞아? 우리가 방정식에 한 근이 우리가 요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3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여기선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인데 4를 넣으면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게임이 끝났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2a 더하기 8이라는 함수를 fx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놓고 F3의 값과 F4의 값을 두 개를 어떻게 하면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게 어차피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두 근 중에 한 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뻑큐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새끼에다가 어떤 함수값을 집어넣어서 음수가 됐다는 건 X축하고 본능적으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준 식 안 자체에 이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판별식을 갖다가 또 한 번 우리가 작업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어떤 함수가 함수값이 음수라는 게 한 번이라도 잡히게끔 우리가 식을 세팅해 줬으면 이렇게 판별식은 무조건 이 안에서 0보다 크다는 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쵸? 네. 오케이. 118번 문제를 좀 봅시다. 이 문제는 왜 하냐면요. 존나 쉬운데 여러분들이 위치함수, 맞아? 그리고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속도함수,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적분이 아니라 수투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보자. 지면에서 초속 5a라는 미터의 속도로 쏘아 올린, 맞아? 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ht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니까 ht라는 게 사실은 무슨 함수야, 얘들아? 위치함수야. 위아래의 위치를 표현해주는. 맞아, 안 맞아? 0부터 시작해서. 그 위치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5a의 t-5t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면에서 초속 5a의 속도로 쏘아 올렸어요. 지면에서 초속 5a로 쏘아 올려서 그때 t초 후에 우리가 높이가 ht인데 얘가 관계가 성립하는데 40m 이상의 높이에서 5초 이상 6초 이하로 머물러 있게 한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문제 풀어. 2차 부등식으로 풀면. 높이가 40 이상이 되는 범위가 얼마라는 거야? t가 그때 5의 값부터 6까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5at-5t 제곱이 이거 t에 대한 부등식이죠. 40 이상일 때의 부등식을 존나리 푸니까 t의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더라? 5부터 6 사이가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수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에서 미안해요. 문제 잘못했다. 높이에 있을 때의 시간이 아니라 미안해. 문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죠? 미친. 야, 방송 취소하자. 다시. H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높이가 얼마? 40 이상의 높이에서 5초 이상 6초 이하로 머물러 있기 위한 범위니까는 이때의 부등식을 풀어서 나오는 시간의 범위의 차이가 5초 이상 6초 이하가 되는 거죠. 5초에서 6초까지 40 이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40m 이상으로 로켓이 쫙 하고 올라가 있을 때 그 시간들이 언젠간 40에서 더 갔다가 꺾어져서 다시 내려와서 40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높이가 여기 0이야. 여기 지면에다가 대고서는 로켓을 쏜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석현이가 이렇게 딱 쐈어. 맞아, 안 맞아? 쫙 싼 거지. 그래서 여기가 40인데 40m 넘게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날아갔다가 이게 언젠가는 잠깐 멈춰. 그때 속도가 0이죠? 그래서 다시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제 입에 딱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요? 요렇게 이제 로켓을 쏜 거야. 맞아, 안 맞아? 로켓이 보통 무슨 색이야? 하얀색. 하얀색이지.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렇게 될 때 요 시간이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가는 시간이 5초 이상, 6초 이상이니까는 요때 시간과 요때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5초에서 6초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때의 2시간의 차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 자 해보자. 마이너스 5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양변을 5로 나눠줄 수 있나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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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40이 아니라 8이에요. 8이에요 8.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t-알파, t-베타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t의 값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면은 이때 우리가 베타에서 알파를 뺀 2시간의 차이가 5초 이상이 돼야 되고 또 몇 초 이하가 돼? 6초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쵸?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니? 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친구의 전체의 제곱에서 맞아?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갖다가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근과계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친구가 A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거? 8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A 제곱 마이너스 32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 이게 얼마 어디 사이가 된다는 거야? 5초와 몇 초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6초 사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이거 양변 제곱해도 다 양수니까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래서 A 제곱의 값의 범위를 찾고 그때 A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됐죠? 요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부등식을 요렇게 한번 실수 전체에서 성립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런 꼴이잖아, 이 꼴이잖아, 지금 120번 꼴이.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의 모든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럼 연립이잖아, 얘는. 논리를 좀 보잔 말이야, 구조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해랑 원래 이렇게 됐을 때 해의 공통 부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 원래 이 방정식의 해는, 부등식의 해는 연립이니까. 요렇게 한번 해야 되잖아. 근데 요렇게 한번 한 게 실수 전체래. 그럼 이거 자체도 뭐가 돼야 돼? 실수 전체가 돼야지. 이 방정식의 해도, 이 부등식의 해도 뭐가 돼야 돼? 실수 전체가 돼야지. 그래야 실수 전체 두 개의 공통 부분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어떤 집합이 있고 어떤 집합이 있어. 두 집합의 교집합을 했더니 공통 부분이 전체 집합이래. 그럼 둘 다 무슨 집합 돼야 돼? 전체 집합 돼야 될 거 아니야. 합친 게 아니잖아. 공통 부분이잖아. 얘하고 얘 교집합이잖아. 공통 부분이 전체가 되려면 각각이 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 얘도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 둘 다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요 A가 B보다 작다는 부분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M X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뭐 요지랄을 갖다가 뿅뿅이로 요렇게 해놓게 된다면 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려면은 요렇게 생긴 아까 얘기했던 2차 함수가 y는 0이라는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거나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친구에 대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2번 다 써갖고 이 모두 다 그쵸? 요거 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도 무조건 실수 전체가 돼야 되고 여기도 무조건 실수 전체가 돼야지 교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부등식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해결을 좀 했고요. 자 봅시다.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나면 사실은 1학기 내용이거든, 여태까지 한 게. 네. 지금부터 할 게 뭐야? 중학교로 따지면 2학기 내용이야.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도형을 하겠다는 거지, 도형을. 맞아요, 지금부터 도형을 배울 거예요. 도형을. 점과 좌표가 도형이죠. 맞아요. 직선도 도형이죠. 맞아요. 그래서 도형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도형을 우리는 기존에 중학교 때 삼각형이든 뭐 원이든 구든 이런 것들을 다 배워왔는데 이러한 도형들은 우리가 그냥 이거 자체로 해석을 한 논증기하학이라 그래.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좌표 위에다가 놓고 해석을 하겠다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그 데카르트 아저씨의 침대 위에 있던 날파리 새끼 한 마리가 그치? 우리가 모든 도형들을 좌표로 옮기기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나중에 위대한 힘이 생기냐면 공간 도형도 그렇게 발전이 돼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해요. 맞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는 직선이잖아. 네. 1차원이죠. 얘는 몇 차원이야?
2차원이야. 얘는 3차원이야.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막 N차원이라 그러죠. 4차원, 5차원 이런 것들. 이게 1차원에서 2차원 넘어가는 거랑 2차원에서 3차원 넘어가는 거랑 성질이 되게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4차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4차원은 좌표가 몇 개 찍혀? 4개 찍히는 거야. 3차원이 3개 찍혔으니까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막 그 우주 영화 보면 나오는 뭐 블랙홀이니 뭐 시 공간을 막 초월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 보면은 좌표가 4차원이면 몇 개 찍혀야 돼? 4개 찍혀야 돼. 그래서 그거 갖고 막 해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파리 새끼 없었으면 좀 더 오버하면 사실은 우주 못 갔지. 공간상에서의 좌표도 우리가 파리 새끼의 평면상에서의 좌표가 확장된 거기 때문에 그 파리가 인류 역사상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못 가요. 우주를 어떻게 날아가? 공간을 계산을 못 하는데, 그쵸?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건 이거 좌표죠. 그래서 도형들을 여기다가 올려놓으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도형의 기본이 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점과 좌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그 점들이 뭘 이뤄? 선. 그치. 선을 이루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이 직선을 이루면 무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요, 꼭 직선만 이루라는 보장은 없어요. 곡선도 이루는데 2차 곡선이 포물선, 쌍곡선, 타원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원이에요. 2차 곡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 그래서 여기서 점과 좌표를 하고요. 직선을 구하고요. 원도 구했어요. 그럼 얘도 도형이고 얘도 도형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도형들을 좌표 평면상에서 우리가 이동해 보는 게 바로 뭐야? 도형의 이동. 그래서 기본적인 좌표를 내가 도형을 올려놓고 걔네들을 이동까지 해보자. 끝. 자, 하 나갈게요. 블랙라벨 합피세요 이제. 다 됐죠? 이거잖아요. 네.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목차를 막 원방부터 세우면 안 되지. 그리고 나중에 점 배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점 배우고 직선 배우고 원방 배우고 걔네들 움직여보자. 이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목차가 교과 과정은 바뀔지라도 교과 과정이 바뀌었다 그래갖고서는 막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 갑자기 점 찍고 점 찍은 다음에 도형에 이동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그냥 항상 언제나 변함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고등수학 상수업을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시게 된 거를 축하드리고, 숙제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은 M141까지 해오시면은 되겠습니다.